오늘은 식사를 잘 하셨나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소파에 앉아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어지고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흐릿합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의 전원 스위치를 갑자기 꺼버린 것 같은 느낌.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리고 피곤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일 뿐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상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2~3시간씩 깊은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게 건강에 좋다던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피곤해지고 저녁 식사 후에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쓰러지는 것 같아요. 마치 마취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걱정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심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병이 없는데도 왜 식사 후에는 이렇게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식사 후 피로 증상, 의학용어로는 식후 피로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절반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주세요. 이것은 특별하거나 드문 증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연령대 2명 중 1명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시작됩니다. 위와 장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곧 혈액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우리 몸의 혈액은 전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뇌에도, 심장에도, 근육에도, 소화기관에도 골고루 공급되죠. 하지만 식사를 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화기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을 요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평소보다 30에서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갑자기 물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 다른 곳에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혈액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으로 더 많이 가면 다른 곳으로는 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의 약 15에서 20%를 사용하는 에너지 대식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혈액은 5배 이상을 쓰는 거죠. 그런데 식사 후 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뇌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즉각 반응합니다.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 활동이 느려지고 그 결과 졸음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젊을 때도 식사 후에 졸렸잖아요. 왜 나이 들면 더 심해지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이 상황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는 신경으로 심장박동, 혈압, 호흡, 소화 등을 관리합니다. 식사 후 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시작하면 건강한 자율신경은 즉시 대응합니다. 심장박동을 약간 빠르게 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적절히 수축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자율신경은 마치 숙련된 교통경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혈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약간 졸린 느낌은 들지만 극심한 피로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 지케이 대학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자율신경 반응 속도는 젊은 성인에 비해 평균 40에서 50% 느리다고 합니다. 특히 교감신경의 반응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신경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에도 이 교감신경이 빠르게 작동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 교감신경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장으로 혈액이 몰리는데 교감신경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회복되지 않은 채 한참을 유지되는 겁니다. 더구나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우세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신경입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심장을 느리게 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식사 후에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교감신경이 제대로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부교감신경만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스위치가 꺼지는 듯한 피로입니다. 한 연구 참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마치 마취가 된 것처럼 정신이 멍해져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귀로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몸은 소파에 있는데 정신은 어디론가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선명하지 않고 깨어있지만 반쯤 잠든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더해집니다. 바로 음식의 종류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에 반응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작동합니다. 문제는 7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조절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깁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 부족 신호를 받고 졸음과 피로감이 더욱 심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34%가 식후 저혈당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1시간에서 2시간 후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서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 식사 후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에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은 식단이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죠.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쌀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계란, 생선을 늘렸습니다. 채소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쓰러지듯 잠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정신이 맑아요. 이게 정상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식후 피로는 불가피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신호라는 것입니다. 혈류 분배의 문제, 자율신경의 둔화, 혈당 조절의 불안정성.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식후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이상 상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 조금 버거워요. 도와주세요. 하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평생 밥 먹고 나면 죽은 듯이 자야 하는 건가요? 이게 내 운명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몸이 요청하는 대로 조금만 도와주면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노화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식사 방법과 식후 습관을 조금씩 바꾸도록 했습니다. 천천히 먹기, 식사량 조절하기, 식후 가벼운 활동하기 같은 간단한 변화들이었죠. 12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73%가 식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식사 후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식후 피로는 개선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율신경도, 혈류 조절 시스템도, 혈당 조절 메커니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느린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자기 속도로 움직이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니 식사 후 피로가 찾아올 때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천천히 가도 괜찮을까요? 이제는 내 속도로 살아도 될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조용한 부탁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가자.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어. 그 대답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신경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온 우리 몸의 가장 충실한 일꾼입니다. 자율신경은 그 이름처럼 스스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율신경은 묵묵히 일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 숨을 쉬는 것, 음식을 소화하는 것, 혈압을 조절하는 것, 체온을 유지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율신경의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심장 빨리 뛰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자동으로 심장이 빨라지고 편안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느려집니다.
지금 소화 시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완벽하게 조율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시스템을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죠.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활성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운동할 때, 긴장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동공을 확대시키고 근육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준비됐어? 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식사 후에 편안히 쉴 때, 잠들 때 작동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제 쉬어도 돼. 천천히 회복하자. 하고 몸에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이 두 신경이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매끄럽게 전환되면서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70세를 넘어서면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게 된 한 분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요즘 이상한 증상들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피곤해서 일찍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는데 머리는 말똥말똥합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2시에서 3시에 깹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졸립니다. 앉아만 있어도 눈이 감기고 TV를 보다가도 정신을 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낮잠을 자려고 누우면 또 잠이 안 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심장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빨라졌다가 한참 후에 다시 느려집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손발은 항상 차갑습니다. 여름인데도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은 화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옵니다. 입맛도 없는데 자꾸 단 것이 당깁니다. 제가 어디가 아픈 걸까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다들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전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쉬어야 할 때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잠이 오지 않고 활동해야 할 때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서 졸립니다.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혼란스럽게 반복하며 소화기관도 정상적인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자율신경연구센터의 연구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70대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심박변이도 HRV를 측정했습니다. 심박변이도라는 것은 심장박동 간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완전히 일정하게 뛰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적응합니다. 이 변화가 크다는 것은 자율신경이 유연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심박변이도가 낮다는 것은 심장박동이 고정되어 있고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곧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심박변이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심박변이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피로감, 소화불량, 어지럼증, 불면증, 불안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것이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심박변이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세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목을 앞으로 빼고 있죠. 식사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앉습니다. 이 자세가 지속되면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경추목뼈가 압박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을 지나는 혈관들이 눌린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의 상당 부분은 목을 통과하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통해 공급됩니다. 고개를 30도 이상 숙이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 연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30분간 스마트폰을 보게 한 후 뇌 혈류를 측정했더니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40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뇌 혈류가 감소하면 자율신경 중추가 있는 뇌간도 영향을 받습니다. 뇌간은 우리 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자율신경을 총괄 조정하는 사령부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숙인 자세로 앉아있는 노인들의 자율신경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32%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TV 앞에서 6시에서 7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예능, 저녁 뉴스까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셨죠. 점차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계속 졸렸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지만 심장도 폐도 뇌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편하게 쉬세요. 의사의 말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쉬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자세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볼 때 목과 등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줄였습니다.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율신경은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이 지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 불규칙한 생활, 부족한 움직임,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서 자율신경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자율신경은 우리 몸 전체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심장은 어떻게 뛰어야 할지 모릅니다. 혈압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소화기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체온 조절도 엉망이 됩니다.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우리 몸은 쉬지 못하는데
쉬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활동하지 못하는데 활동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극심한 피로감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노인들의 80%가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검사상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피곤하니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율신경은 더 둔해집니다. 자율신경이 둔해지니까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 고리는 계속 반복됩니다. 식사 후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신경이 약해져 있으니 식사 후 혈류 재분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니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게 됩니다. 누워있으니까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자율신경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의료센터의 연구가 희망을 보여줍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12주간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바른 자세 유지하기, 규칙적으로 일어나 걷기, 깊은 호흡 연습하기 같은 것들이었죠. 12주 후 심박변이도를 다시 측정했더니 평균 27%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피로감이 줄었다, 잠을 더 잘 자게 됐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율신경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전원 스위치인 자율신경. 70년, 8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온 이 충실한 일꾼이 지금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이 외침에 응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식후 피로와 자율신경의 혼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단 5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식사 후 10분은 상체를 높여서 쉬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소파나 침대에 바로 누워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 먹고 누우니까 소가 된다는 옛말도 있지만 나이 들면 밥만 먹어도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눕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직후 완전히 누워버리면 혈액이 상체와 뇌로 올라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은 아래쪽으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류는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위와 식도의 각도가 평평해지면서 위산이 역류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거나 움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식후에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다만 쉬는 자세를 조금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소파나 침대로 가세요. 하지만 완전히 눕지 마시고 쿠션이나 베개를 23개 정도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30도 정도 높여주세요. 반쯤 앉은 듯한 자세가 되는 거죠. 왜 30도일까요? 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로마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도. 각도로 상체를 높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22%더 유지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누웠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이 뇌로 공급되는 거죠. 또한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막고 소화를 돕고 호흡을 편하게 합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얼마나 쉬어야 할까요? 최소 10분, 가능하면 20분 정도가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식사로 인한 혈류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신경은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게 된 70세 최명숙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침대에 완전히 누워 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더부룩했답니다. 쿠션을 이용해 상체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분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15분만 이 자세로 쉬어도 머리가 맑아요. 일어날 때 어지럽지도 않고 속도 편해요. 간단한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매 1시간마다 2분씩 걷기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식사할 때도 앉고, TV 볼 때도 앉고, 신문 읽을 때도 앉고, 전화할 때도 앉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더 그렇죠. 문제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자율신경도 둔해집니다. 움직임이 없으니 교감신경이 잠들어버리고 부교감신경만 우세해지면서 졸음과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공중보건학과의 연구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고 다른 그룹은 1시간마다 2분씩 일어나서 걷도록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놀라웠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난 그룹은 혈압 조절 능력이 15% 향상되었고 혈류 조절력은 18% 개선되었으며 식후 피로감은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단지 1시간마다 2분씩 걷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핸드폰 알람을 1시간마다 울리도록 설정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무엇을 하고 있든 잠깐 멈추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창문 앞에 가서 밖을 보거나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입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거죠. 둘째, 움직임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잠들어 있던 자율신경이 깨어나면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넷째,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식후에 가볍게 걸으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제가 들은 75세 김철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는데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선물한 스마트워치에 1시간 알림 기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셨답니다. 신기한 게
처음에는 정말 귀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녹초가 됐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 후에도 정신이 또렷해요. 하루에 5번만 일어나도 됩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저녁에 1번 총 10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 습관, 코로 깊게 호흡하기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이 알아서 조절해 주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거나 뜨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입을 가볍게 다물고 코로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잠깐 멈춥니다. 1에서 2초 정도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5, 6을 세면서 6초 동안 내쉽니다.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 패턴을 10회 반복합니다. 총 시간은 약 2분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호흡이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연구가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폐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압력 수용체들이 자극됩니다. 이 수용체들은 미주신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쉴 때 미주신경이 강하게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임상실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70대 노인들에게 하루 3회, 회당 10분씩 이 호흡법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4주 후 심박변이도가 평균 31% 향상되었고 참가자의 78%가 피로감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식사 후가 특히 좋습니다. 식사 후 상체를 높이고 누워 쉬면서 이 호흡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혈류 안정과 자율신경 이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분간 이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제가 알게 된 68세 이미숙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이었답니다. 수면제를 먹기는 싫어서 이 호흡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효과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따뜻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자요. 네 번째 습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고 그 결과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탈수가 왜 문제일까요? 혈액의 약 55%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이 적게 들어간 죽처럼 흐름이 나빠지는 거죠.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혈압은 불안정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하며 자율신경은 균형을 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42%가 만성 경미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상 수분 상태인 노인들에 비해 피로감을 38%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1.2에서 1.5리터가 적당합니다. 큰 컵으로 67잔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마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컵, 오전 10시쯤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누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알람을 맞춰두거나 일시간마다 일어날 때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병에 시간을 표시해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여기, 점심 12시까지 여기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두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72세 박영자 할머니는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셨다고 합니다. 목도 안 마른데 굳이 마실 필요 있나요?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늘 피곤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경미한 탈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화장실 가는 게 정말 귀찮았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몸이 적응했고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변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5번째 습관, 과식과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지며 소화 효소도 부족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과식은 치명적입니다.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위와 장은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합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더욱 감소하고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게다가 과식은 자율신경에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위가 팽창하면 위벽에 있는 신경들이 자극되고 이 신호가 자율신경 중추로 전달되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집니다. 단 음식도 문제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캡사이신 같은 자극 성분이 장 점막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지만 그 후에 오는 반동으로 더 큰 피로가 찾아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적정량의 70% 정도만 먹었을 때 식후 피로감이 평균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부른 느낌이 들기 전에 수저를 놓으세요. 80% 정도 찬 느낌에서 멈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20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옵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세요. 한 입을 20에서 30회 씹습니다. 시간을 들여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단 음식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조금만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은 줄이세요. 특히 저녁 식사에는 가능한 한순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제가 들은 77세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남는 게 있어야지 하시며 항상 배부르게 드셨다고 합니다. 점심 한 끼를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예전처럼 쓰러지지 않아요.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있어요. 적게 먹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 5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후 10분 상체를 높여 쉬기. 매 1시간마다 2분씩 걷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깊은 호흡.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과식과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거창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식후 피로가 줄어들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밤새 일도 했는데 요즘은 밥만 먹어도 피곤해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농사지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집안일만 해도 지쳐요. 20년 전만 해도 온종일 손님 접대하고 저녁에 술자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점심 먹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로 여러분은 약해진 걸까요? 정말로 쓸모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자기 속도를 되찾으려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뛰어놀고, 청년 시절에는 공부하고 일하고, 작년에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묵묵히 우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리해도, 밤을 새워도, 제대로 먹지 않아도 몸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대, 80대가 되어서 몸이 조용히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조금 쉬어가면서 가도 됩니다. 예전 속도로 달릴 필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식후 피로가 말해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리듬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게 된 81세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가게 일을 하셨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요.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쯤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받다가도 잠깐 앉으면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못 쓰게 됐구나. 자책하며 우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설득으로 가게 운영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간 꼭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일을 덜 하니까 쓸모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좋아진 겁니다. 오전에 일할 때 집중력도 높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졌습니다. 손님들도 요즘 훨씬 밝아 보이세요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는 몸을 너무 혹사한 거였어요. 이제야 내 몸과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몸이 쉬자고 할 때 쉬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 피곤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돼요. 천천히, 여유 있게.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해야 하고, 벌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쉬지 말아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말합니다. 그만해도 돼요.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에요. 이것을 약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성숙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통합의학센터에서 실시한 연구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루 10분 명상과 깊은 호흡,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 전부였습니다. 12주 후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평균 20% 향상되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증가했고 혈압 변동성이 안정되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관적 증상의 변화였습니다. 참가자의 87%가 식후 피로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74%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했고 81%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12주입니다. 3개월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회복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종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70세 이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한 사람들을 20년간 추적했더니 그들의 건강 수명이 평균 7.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식사만 하면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할아버지도 체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거겠지 뭐. 그런데 1년 전 손자가 대학에서 배운 자율신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5가지 습관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셨지만 손자가 간절히 부탁해서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봐라, 소용없잖아 하려던 참에 셋째 주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후에 완전히 쓰러지는 게 아니라 30분쯤 후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후에도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86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매일 5가지 습관을 실천하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지키려고 노력하십니다.
믿기지 않아요. 80이 넘어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밥을 먹어도 이제는 정신이 맑아요. 오후에도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손주들과 놀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동식 할아버지처럼, 송영자 할머니처럼,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첫날부터 5가지를 모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식사 후 상체를 높이고 쉬는 것만 해보세요. 내일은 여기에 깊은 호흡을 더해보세요. 모레는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을 추가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3가지 습관이 자리 잡을 겁니다. 2주가 지나면 4가지, 한 달이 지나면 5가지 모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점심 먹고도 피곤하지 않네. 오후에도 머리가 맑네.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은 순간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시기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 시기로의 전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적지가 중요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식후 피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 멈춰서 쉬어가세요. 숨을 고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강제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쓸모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쓸모있고 없고를 일하는 능력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지혜, 견뎌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가치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손주들에게 보여줄 사랑이 있고, 세상에 나눌 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가 편한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단 5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10분 상체를 높이고 쉬기. 매 1시간마다 2분씩 걷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깊은 호흡.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과식과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거창한 것 하나 없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을 맞이할 것은 피로가 아닙니다. 맑은 머리와 편안한 숨,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잘 살아가자.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래, 함께 가자. 내가 편한 속도로. 그 대답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80년을 함께 해온 가장 충실한 친구는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과 사랑만 주면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내 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백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품격 있고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